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셔놓은 사당이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순신 장이 태어난 곳은 여기가 아니고 서울이에요. 그 당시 한양 건천동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중구 인현동, 예. 지금의 충무로. 이순신 장군의 시호가 길거. 그럼 이순신 장군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일로 오셨을까? 네, 궁금해요. 이순신 장군 외갓집 옆 동네예요. 어디? 여기 옆 동네? 여기 바로 옆에. 아, 외갓집이. 그러니까 초기의 변씨인데, 아, 어머니 고향 친정 여기.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나오는 설에 의하면 가세가 좀 기울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순신 장군 처갓집이 얼마나 부자였고 나중에 그 땅을 물려주는 그 문서 같은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걸 물려서 가난 거는 또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지 간에 서울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벼슬을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랬어갖고 상당히 양반 집안이긴 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못. 아, 이순신 장군이 12살쯤에 이정이라는 아버지와 같이 이리로 이사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1살에 이 마을에 21살에 이 동네에 사는 네네. 그 방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방진. 예예. 방진은 전라도 보성 군수를 지낸 분이에요. 아. 전라도 보성 군수를 지낸 방진의 애동딸하고 결혼해요. 아, 여기서. 네네. 결혼해갖고 21살에 결혼해갖고 애동딸하고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물려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집에서 그 후로부터 이순신 장군 후손들은 계속 여기 살았죠. 언제까지 살았냐면 이 현충사가 새로 만들어질 때까지, 성역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1966년도에요. 성령이 만든 거예요. 박정희 대면들하고 그까지는 조금 더 역사. 이게 참 멋있는 반성이네요. 네. 한 120년 됐어요. 120살. 네. 이순신 장군이 전에 삼도수군 통제사 1대가 이순신 장군, 2대가 원균인데,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당하고서 원균이 들어왔어요. 이제 백의종군 당하고서 원균이 칠천량에서 싸우다가 칠천량 대패를 했잖아요. 다 배가 부서지고 배설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도망갔다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장군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한 거예요. 삼도수군 통제사 임명되고 보니까 배가 12척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금부에서 풀려난 다음에 백의종군 한 다음에 그 말이죠. 그렇죠. 서울에서 이제 장흥 해령포에서 배설이 남긴 12척의 배를 회수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했는데 조정에서 수군을 패하라. 12척 갖고는 안 된다. 육군 권율한테 가서 편집해갖고 공을 세워라 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은 보성에 어떤 누가 올라가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보성이 올라간 것 때문에 장계를 올려요. 아, 장계로 그때 올려. 장계 올릴 때 그 보성에서. 그것이 금신전선 상유 12. 상유 12. 저에게는 12척의 아직 싸움의 배가 아직도 12척이나 12척의 배가 있다고 해요. 이 상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상유 12. 오히려 상자. 오히려. 12척의 배가. 그러니까 선조의 판단하고 이순신의 판단은 전략적 판단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백의종군 당한 이유가 뭐예요? 나가 싸워서 적을 잡아오라고 했더니 이순신 장군이 안 된다, 거기 나가면 안 된다 했더니 제일 목을 쳐갖고 뭐 임금님을 어기고 임금명을 어겼다,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적을 놓아주고 남의 공로를 빼앗고 이런 죄를 씌워서 백의종을 시켰는데 행신이 목숨 살아갖고 왔는데 또 아직도 조정에서 가라면 가면 되는데 아직도 12척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쉬웠겠는가. 명량 진도 온도 뭐 명량 해남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싸웠는데, 근데 13척이라는 얘기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민간어선 배 민간어선 따로 있고 하나 전투선이 또 와요. 배설이 온 거 12척에다가 또 송 이름은 모르겠는데 송 누군 장군이 또 갖고 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12척이라는 것은 판옥선.
예, 예. 전 7제 전투선은 판옥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옥선 조선시대 12척이 오는 바람에 예. 그걸 가지고서 결국 이긴 뒤가 진도 울돌목. 울돌목에서 싸운 명량 해전이에요. 근데 이 반성의 줄기가 12개다, 13개다 이런 이야기를 스님께 어떻게 해서 해설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겠대로 네. 12척 배가 넘어갔다고 장기 올렸고 12척 배라고만 알고 있었더니 나중에 하나가 더 들어와서 12척을 싸워서 그런데 용케도 이 반송의 가지수가 예. 12개 또는 13개. 13개 맞아서 아. 스토리로 다 이걸 만들어주는 거죠. 재밌어요. 예. 금신전선 상유 12. 예. 명량에서는 12척 갖고 13척 갖고 130척 싸우려니까 장졸들이 펄펄 떠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떨죠 이게. 당연히 떨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여기서 용기를 북돋으려고 한 말이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것이고 살려가면 줄 것이다. 사즉생, 생즉사. 거기다 일부당경, 족구 천부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일부당경이라는 안 입구를 하나. 분은 사내 예. 남자. 예. 일부당경. 한 명이 예. 좁은 길목을 지키면 좁은 길목을 지키면 족구 천 명의 적군도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그런 말을 하면서 용기를 북돋은 것이 이제 맞아요. 명량에서 이순장은 한 얘기예요. 예, 그렇구만요. 예, 고맙습니다. 이순장군 이거 오셔가지고 결혼을 예. 방진의 이동따라고 했는데 네. 방진은 무과 출신이에요. 아, 무인. 네. 무인으로서 진도 보성 군수를 지내신 분이요. 그러셔요. 예. 그런데 이분이 장인의 영향을 받았는지 붓을 던지고 원래는 문과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떨어져. 문과로 시험을 보진 않았지. 아, 시험 보지는 않았어요. 아, 문과를 준비하고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예. 결혼을 무과 출신 집안하고 결혼해. 하면서 무과인 무인인 장인이 무과를 봐라. 그렇죠. 봐라고 했는 뭐 그런 기록 없지만 예. 영향을 받았겠죠. 영향을 받았겠죠. 네, 책도 주고 병법 책도 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가를 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처갓집이었는데 이동딸하고 결혼하면서 이 집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 후순들이 1960년 초까지 살았던 집이에요. 네. 이순신 장군은 28살에 네. 무과 첫 시험을 봐요. 근데 불안하게도 떨어져요. 말에서 낙마하면서 시험 자체도 떨어졌어요. 그때 말에서 떨어졌을 때 그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발에 돈 대고서 네. 끝까지 완사 죽었구나 했더니 오히려 닭덩이를 하더니 버드나무로 분목을 대서 묶어서 끝까지 시험을 마쳤다. 뭐 이런 기록은 이때 32세에 다시 시험을 봤죠. 10년씩 봐갖고서 몇 등에 붙었을 것 같아요. 29명 뽑았어요. 29명. 29명. 대학에는 28명 뽑았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한두 명 빼고 누구 그러나 봐요. 근데 29명 뽑았대는데 거기서 몇 등으로 붙었어요? 갑과, 을과, 병과가 있어요. 네. 갑과에 1, 2, 3등. 을과에 1, 2, 3, 4, 5등. 나머지 21명 병과. 예. 29명이죠. 예. 이순장은 병과예요. 병과. 아, 수석 합격은 아니고 막. 갑과도 아니고 을과도 아니고 병과. 병과 4등. 4등으로. 병과에 4등이니까 총 따지면 21명 중에서 12등이죠. 12등으로 합격하셨어요. 3명, 5명, 4명이니까 12등이죠.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해요. 12등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잘한 거는 결국 12등으로 붙었지만 너무나 부활을 위한 마음, 동료를 위한 마음, 물론 거기에 나라를 위한 마음까지 백성을 위한 마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여겨지고 있고 성웅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성웅 이순신. 성웅 이순신부 이 집에서 실제 살았던 집입니다. 이 집에서요. 여기서 자녀들이 낳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장인장모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집을 물려받고 그러시고. 엄마 이제 주머니에 젤리 꺼낼 거야. 젤리 꺼. 여기서 무예 연습을 했대요. 아, 이 은행나무 밑에서.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보통 치마장이라고 해요. 그 무슨 뜻이에요? 달린 치자, 말맞자, 장소. 그러니까 말 타고 다녔던 것이니까 무예 연습을 했던 곳이다. 이런 뜻이죠. 이곳이? 무예 연습을 하시고 특히 뒤쪽에 보면
저 멀리에 관역 있죠. 어디? 예. 예, 저쪽이 동서남북 중에서 어떤 방향일까? 어떤 방향이에요? 임금을 향해서 쏴서는. 그렇죠. 임금을 향해 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관역을 남쪽으로 북쪽을 향해서는 임금을 향해서 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남쪽으로 관역을 두고 그 연습했대요. 연습을 하셨구만요. 동남쪽인데 남쪽이라고. 예. 이순신 장군의 이제 장군이 여수에 있을 때 꿈을 꿔요. 꿈은 셋째 아들이 이면이 아버지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다리를 좀 꿈을 꿨대요. 깜짝 원수를 갚아달라는 꿈을 꿨구만요. 번쩍 갑자기 일어나서 깨보니까 이면이가 자기한테 한 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들리는 거예요. 예. 야, 그렇지 좋지 않고. 그 다음 날 아산에서 예. 누가 말 타고 막 오는 거예요. 예. 오더니 봉투를 내오면서 봉투에 보니까 통곡이라고 써 있더래요. 통곡. 그 이순장은 직감을 한 거죠. 야, 이면이한테 무슨 일거나. 여러분께 하나 달고요. 옆 동네에 외근들이 와서 분탕질을 하는 걸 보고 예. 이순장 셋째 아들 여기 있다가 나가 싸우다가 죽었노라 이 얘기예요. 그 동네가 바로 옆 동네인데 탕정면 용두리라는 곳이 이 산 넘은데 예. 용두리라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서 죽었다가 근래 밝혀졌어요. 그 용두리라는 곳.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1살에 이순장 결혼한 날짜죠. 그와 같은 나이에 이순장 결혼할 나이고 예. 이면은 이제 21살에 나가 싸워 돌아졌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참판까지는 배설을 올려주고 했는데 저 위에 저기 보면 계단이 저기 있잖아요. 예. 저기가 이면의 묘예요. 저기 위에가 이면의 묘. 여기는 그러면요. 이거는 그 한참 후손들이에요. 한참 후에 후손들의 묘고. 저기가 이제 이면의 묘고 다행히 그 노산 이은상이 있죠. 네. 그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 후손이에요. 덕수이 씨. 그래요. 덕수이 씨. 예. 그래서 그분이 묘비도 잘 썼고 한글 잘 써. 읽기가 좀 편해.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난중일기에 보면은 아들 이면의 죽음을 보고 통곡에 그래 그런 내용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뭐 그런 식의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런 묘비에 써 있는데 예. 네가 너무 영특해서 하늘에서 너를 먼저 불려갔느냐. 아비인 내가 먼저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네가 살아야 되는데 원통하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예. 묘비에 잘 나와 있거든요. 묘비에 그래서 노산 이은상이라는 분이 쓰신 거고. 묘비를. 그 여기는 여기까지가 이제 현수사 경례고 지금 안 가본 데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게 노량해전. 네 맞아요. 음력 11월 19일이에요. 음력 11월 19일. 11월 19일. 지금도 이 집에서 음력 11월 19일 날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 그렇구만요. 여기 바로 보이는 무덤은 후손의 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의 묘는 묘는 뒤에 있고 저기 높은 데 있고요. 이순신 장군의 묘는 여기서 8km 정도 떨어지는 은봉이라는 곳에 이순신 장군의 묘가 있어요. 거기도 잘 갖고 놨어요. 이순신 장군의 묘가 무덤이 돌아가시는 그 남해 앞바다 거기서 노량해전에 돌아가셨는데 일로 왔다가 또 이장해하고 지금의 그 아산시 무슨 면이라고 해야 돼요? 거기는 은봉면. 은봉면에 이순신 장군 묘소가 있어요. 이 은행나무가 500년 됐다고 그랬습니다. 500좀 넘었어요. 여기 단풍 떨어질 때 정말 멋있겠네요. 여기하고 저쪽 곡기천에 은행나무길하고 두 군데가 멋있는 길이에요. 좀 섭섭하니까 이순장을 성웅이라고 하는데 성웅이라고 부르려면 그만한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의 신뢰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순신 장군 첫째로 실력이 월등한 겁니다. 실력이 월등하셨다. 그래서 백전백승이 33전 33승을 하셨잖아요. 53승도 있고 해가 백전백승 하신 분이라 실력 있는 분이고 또 하나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실력이 갖춰서 두 번째 과거에 낙방을 했지만 다시 재도전하고 실망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이런 28살에 무과시험에서 낙방을 했지만은 다시 재도전해서 32살 때 병과에 급제하는데 일반적으로 늦은 나이죠. 늦은 나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늦은 나이에 붙었고 또 하나는 아까 동료나 부하나 이런 사람들 일일이 다 챙기는 거예요. 동료나 부하들도 백성 거기에다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죠. 어머님에 대한 효도심이 아주 강해서 어머니 효심이 지극하시더만요.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머니에 대한 얘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이순신 장군 하는 중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하직 인사를 하면 어머니께서 그래 나라의 치욕을
씻어라, 어서 나가라. 아주 아, 어머니께서. 네. 네. 대설국욕이라고 해요. 대설국욕. 대설 어. 크게 씻는다. 뭘 국욕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고 오라 그렇게 보냈대요. 어머니께서. 근데 이순신 장군은 또 어머니를 뭐라고 하냐? 어. 모야 천지다. 어머니는 하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 이순신 장군의 효성심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어머니가 또 그 나라를 위한 마음이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마음이 나라, 내 자식 핏줄보다도 나라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셨다는 그래서 것이죠. 어머니가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지 않겠냐. 네. 이런 것들이 이순신한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다. 또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균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원균하고는 이 사이가 좋지 않은 건 맞아요. 이게 원균보다도 나이가 더 원균이 먼저 무과에 먼저 합격했고 나이도 더 많았지만은 또 승진은 이순신이 먼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패배감 같은 게 있긴 있었어. 열등감이. 이순신하고 원균 관계는 예. 서울 지금학교 충무로 예. 거기 같이 컸대요. 충무로에서 충무로에서 그 건천동에서 예. 이순신 장군, 원균, 그 다음에 유성룡. 같이 컸는데 예. 원균은 이순신 장군의 형들하고 친구예요. 형들. 동네 형 친구예요. 누가? 원균이가 아, 이순신 장군보다 그러니까 선배지. 예, 선배. 그리고 예. 원균은 21살, 20살 일찌감치 일찍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예. 여기 30살 했으니까 많이 차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는 뭐 월등하게 무예도 갖췄고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긴 한데 예. 좀 성격은 좋진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정읍 현감일 때, 예. 정읍 현감일 때 조정에서 유성룡 같은 사람이 천거를 해갖고 갑자기 전라 자도 수사로 전라 좌수사. 명령을 내요. 그럼 이순신 장군과 그 유성룡은 나이가 비슷한가 봐요. 유성룡도 선배. 유성룡이 더 선배구만. 그렇죠. 좀 같이 컸다 이거죠. 크긴 같이 한 동네 컸고. 예, 한 동네에서. 그런데 자수사를 보내주면 자수사는 종산품이고 예. 현감은 육품이에요. 예. 종육품. 그러면 예. 그걸 합치면 6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계급이 쉽게 6계급 승진하는 거예요. 아, 6계급 승진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임난 전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직후예요. 전이지 전. 아, 유성룡이 딱 알아보고 선조한테 천거를 해가지고. 유성룡이 이제 일제나 일할 것 같으니까 예. 거기에 대비할 사람은 이순신 장군밖에 없다고 청구를 했고 예.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정급 현감일 때고 정급 현감일 때 전라 자수사로 청구했는데 사관원들이 선조들이 이렇게 끊는데 사관원들이 반대하는 거야. 안 된다. 6계급 특진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선조가 그때까지는 이순신 장군을 좋아했나 봐요. 아, 예. 그래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진도 군수로 명령을 내요. 예. 그러니까 3단계를 올려준 거예요. 예. 그럼 진도 군수로 있다가 진도 군수로 가지도 않고 바로 다시 또 명령을 내요. 전라 자수사로. 6단계 그렇게 합해서 6단계로 발탁승진. 그래서 편법을 선조가 썼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조 관계가 좀 좋았구만. 이순장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순장을 너무 좋아지고 뭐 그러니까 명령을 오겠다는지 뭐 예. 남이 공을 창탈했다든지 뭐 네. 저걸 쫓아내 놓아줬다 이런 죄를 봐갖고 예. 이순장을 이제 백의종을 시켰고 그래도 또 이제 믿을 사람 원균을 패하니까 백의종을 이순장을 다시 복직시켜서 1대 3도 통제사. 예. 2대 원균, 예. 3대 이순신, 3도 수승 통제사. 이순신은 1대와 3도승 통제 잘하셨어요. 원균은 2대. 이순신보다 훨씬 더 높았지만 1대도 뺏겼고 나중에 3통제사 한 거죠. 아, 예. 그렇게 해서 원균은 결국 죽었고 이순장은 노량까지 맞춰서 승리 이끌고 돌아가셨죠. 예. 아, 이순신 장군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리더십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몇 가지 나눠서 말씀 주셨어요. 이순신 장군께서 결혼 후에 살았던 집입니다. 그래요? 과거도 아픈데 저 보니까 서른 날에 결혼해가지고 그래요.